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집회 잘 다녀오셨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마어마하게 오셨더만요. 오늘은 전혀 색다른 이야기로 머리 좀 식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체크가 안 돼서 잠시만요. 아, 진짜 죽겠어. 아주 밥 먹고 와서 막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편집도 해야 되고 이 녹화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에이, 참 됐어요.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4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웅, 우리의 천재 송명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방탄중년단의 센터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죽이고 싶다. 젊어서 이민호. 네. 이상하게 저런 말 들으면 좀 더럽단 말이야. 네. 자, 송명훈 작가님,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 얼굴 관상은요 중국 부자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거지예요. 내일 모레 중국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뭐 중국 가는 게 뭐 우리 송 작가님한테 뭐 대단한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 하도 많이 다녀서 이제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업그레이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새삼스럽게 와서 뭐 내가 뭐 중국 간다고 뭐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잘 다녀오시라고 해야지. 네, 떼돈 벌어 오시라고. 그러니요. 예, 중국 부자님. 네. 잘 다녀오시고 돈도 많이 벌어오시고. 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운남성의 그 한국 기업하고 이 닭이 관련한 차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꼭 성사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주엔 그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예. 자, 파켓몰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파이시옷 캐시옷 그 유명한 파켓몰. 이번 주도 콜롬비아 롱패딩이에요. 화가 납니다. 왜요? 110이 벌써 떨어졌습니다. 벌써? 네. 어쩐지 나한테 105를 보냈더라고. 제가 몸이 이 105를 맞춰놓은 게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15kg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좋아. 105를 못 잊게 됐습니다. 예. 나는 그런 거 좋아요. 네. 나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상대방이 잘 안 돼야지. 안 돼야지 기분이 좋더라고. 아니 무리해서 입으면 되긴 하는데 옆구리가 낍니다. 못 근데 잠그죠. 근데 작년에도 그거 입고 다니지 않았었어요? 나 기억하는데. 근데 콜롬비아가 아니고 아디다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랬었습니까? 네, 아디다스는 이제 115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어쨌건 간에 굉장히 싸요. 제가 작년에 콜롬비아 거 입어보고 네. 이야 요거 저거 정말 좋다 했던 바로 그 상품인데 지금 롱패딩은 항상 그렇게 품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가면은 싸구려 롱패딩 많이 있어. 10만 원 안짝도 되게 많아. 네네. 근데 요거는 지금 원가가요. 롱패딩만 해도 41만 8천 원짜리예요. 이게 신상이에요. 2019년 신상이야. 맞습니다. 작년 재고파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지금 블랙과 네이비가 있는데 지금 벌써 110 떨어졌다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포기하시고요. 이제 95하고 110은 거의 지금 이제 사이즈가 단종 났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사이즈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가격에 이걸 이제 구매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저것도 지금 엄청나게 할인율이 많이 들어간 건데 타임 세일을 하거든요. 1시부터 보통 그 2시 사이에 맞아요. 타임 세일을 던지면 요 금액에서 10,000원 내지 15,000원이 더 싼 가격으로 또 깎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희한해 그게. 나는 그게 싸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해. 아마 저희도 그 데이터를 보면 이 구매가 시간별로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인기가 없는 판매가 부진한 시간대에 이쪽에 이제 스톡 세일을 한 번씩 걸어주는 거죠. 만약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사람들이 쇼핑 잘해 6시나 7시 때 걸어버리면 엄청나게 팔리는데 그 시간대에는 걸어도 몇 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저기 롱패딩 41만 8천 원짜리가 16만 8천 원이고요. 타임 세일하면 네. 15만 그렇죠. 5천 원 그렇게 가죠. 정도에 네.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패딩은 아니고 저게 이제 일반 재킷인데 구스 다운 자켓 35만 8천 원짜리 12만 8천 원에 팔고 있고요. 다음에 그 위에 컬럼비아 남녀 헤비 덕다운 이것도 제일 비싼 거네. 49만 8천 원짜리네. 저거는 진짜 어디 남극 가시거나 작년에 제가 입었던 거랑 예, 비슷한 맞아요. 거예요. 저거. 비슷한 거. 아니면 그 빙동 축제 중국 빙동 축제 백두산 가실 일이 있으신 분은 저거 하나 장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히말라야는 자, 비싸서 못 가니까. 그리고 자켓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조끼죠. 조끼 저거는 베스트죠, 이제 베스트. 예. 저걸 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군요. 예. 저게 21만 9천 원짜리가 8만 5,500원 되겠습니다. 자 파켓몰로 몰려가시고요. 이게 녹화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품절됐을지도 몰라. 자 어쨌건 파켓몰 홍보 좀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 네. 주제 재밌어. 재밌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련한 중대 발표도 막 하고 그래서 난 뭘가 중대 발표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 흐름은 내가 딱 그 뉴스를 보자마자 아 오늘 송 작가님 나와야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냄새가 바로 나더라고요. 네. 자 그런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오콘의 몰락 그리고 트럼프의 중대한 자랑질 네.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발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갑자기 중대한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뭐 북한 관련된 얘기인가 아니다 뭐 IS 관련된 얘기다라고 이제 억측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IS 수괴 현재 남아 있는 IS 수괴인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이제 사살했다 사망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지금 거의 시리아에서 다 이제 철군을 하고 있는 미군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가 필요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한 내용인 건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2011년에 있었던 빈라덴 사살 그 얘기가 다시 뚝 떠오르는 거예요. 빈라덴 사살. 네. 야 그게 9.11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9.11은 부시가 저질렀는데 저질렀다기보다는 이제 부시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전쟁의 수용돌이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전부 다 초토화를 시키고 이 파키스탄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진척이 없다가 갑자기 빈라덴 사살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번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딱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빈라덴 사살 작전에 있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 좀 어색했던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러네. 빈라덴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빈라덴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는데요. 이 사살된 장소가 파키스탄입니다. 심지어 파키스탄 군부대하고 사관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키스탄 안에 있는 어떤 주민을 미군이 이 헬기 4대를 동원하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 교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헬기가 4대가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 그 수도에서 10km 떨어진 우리로 말하면 한 성남이나 일산쯤 되는 도시에 날아가가지고 총격전을 벌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아니 파키스탄 군이 미군 적기가 예고도 없이 영공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이거는 100%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음모론은 엄청 많았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군이 미군이 들어가는 파키스탄이 모를 수가 있냐? 파키스탄이 동조한 거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알카에다니까 알카에다가 핵 공격으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굉장히 그쪽에서 이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파키스탄에 어떤 도움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발표가 났을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막 이 헬기로 4개가 왔으면 최소한 분대로 따지면 한 40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경계하는 사람 침투조 다 이렇게 따지면 그래가지고 뭐 교전을 25분 동안 했다라고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빈라덴 가옥은 뭐 굉장히 큰 3층 그 저택이었는데 경비원이 처음에 총 한 번 공포 한 번 쏜 걸 말고는 일체 한 번의 저항이라든지 안에서 내부 교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라덴을 그렇게 해갖고 체포해서 생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살을 하는 과정을 이 특수부대 이 헬멧으로 찍어가지고 생중계로 오바마한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그걸 보면서 자 들어가 뭐 좌로 들어가 우로 들어가 지시까지 했다고? 이렇게 했다. 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완전히 온라인으로 자기가 다 지휘를 해서 이야. 사살 명령까지도 오바마가 내렸다.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오바마 영웅 만들기야? 뭐 오바마가 특전사 나왔어? 문 대통령이야? 그런 모양일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정정을 했어요. 마지막 작전 25분 분량은 송수신이 불량해가지고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해갖고 거기에 대한 영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뒤집은 거야. 연병 장난쳐? 그리고 이제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사실 그때 오사마 빈라덴은 이제 그 신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 저항이 없었는데 딱 총알 한 방에 사살을 당했는데 얼굴을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소총의 충격에 의해갖고 완전히 얼굴이 무너져 버려갖고 얼굴상으로는 이 사람이 이 빈라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25분 영상이 없대. 잠깐만 기침 나오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스킬 같은 많이 보는 스킬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에 연습을 겁나 많이 한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집을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려고 딱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오사마 빈라덴이 아니야. 이 집이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생겼는데 그냥 나가긴 좀 뻘쭘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살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얼굴을 쏴버린 거예요. 못 알아보게.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아들, 딸들과 가족들, 부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호송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거기서 헬기가 고장이 나. 그래가지고 침투시키러 데리고 갔던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을 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갔던 4대 헬기 중에 2대가 날개가 고장 나가지고 헬기를 버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최대 인원을 더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파키스탄 부대에 인계를 했다는 거야. 시체만 들고 오고. 아이고. 그리고 그 시체도 미국으로 송환한 게 아니라 그냥 인도양에서 돌에 달아갖고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영상도 없고 시체도 없고 그 시체를 확인할 가족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오사마 빈라덴이 죽은 건 맞냐? 맞죠. 그런 의문점이랄까 의문은 엄청 많았죠. 실제로 그렇죠. 죽은 거 맞냐?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건데 지금 와서 대리인을 세워놓고 쇼한 거 아니냐? 그럼 왜 생포를 해다가 미국 법정에 안 세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때는 이제 이 얘기들만 뉴스가 나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를 보니까 이 미국 FBI에서 오사마 빈라덴을 1급 그 테러범으로 지정을 했는데 9.11에 대한 혐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의 약 3,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오사마 빈라덴이 그 이전에 그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단 같은 데서 미군 뭐 폭사 사건 이런 걸 일으키는데 뭐 자금을 댔다. 뭐 이런 의혹은 있지만 실제로 9.11에 관여해서 미국 법원이나 FBI가 이 오사마 빈라덴을 기소하거나 조사한 전례가 없는 거야.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지. 합리적인 증거가. 그래서 만약 오사마 빈라덴이 살아서 미국 법정에 갔으면 법정에서 절대 오사마 빈라덴을 주범으로 못 박혔을 것이다. 라는 게 당시 법조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게 우리나라 검찰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범인이 아닌 사람도 범인으로 만들어버려. 그렇지. 나쁜 놈은 뭐 전부 다. 예. 범인이 될 때까지 밀어붙여. 요거 아니야.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사마 빈 라딘에 대한 죄목에 대한 항목은 일단 미국 법원이나 FBI는 전혀 기소를 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주범들은 사실은 대부분 사우디 사람이고 오사마 빈 라딘은 이제 물론 출신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지만 파키스탄에 있던 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가니스탄하고 이 전쟁의 연관관계도 없는 거거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쟁도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이런 작전을 펼쳐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느냐, 이게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목적이 뭐냐면 당시에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의석을 많이 뺏긴 상태에서 재정 절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제 무조건 예산을 4천억 달러 이상을 줄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줄일 방법이 없는 거야. 해외에 나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워낙 돈을 많이 써대니 지금 그 당시에 그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 그 경비를 감당을 못할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쇼를 해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야, 주범이 죽었는데 우리 아프가니스탄 있을 이유가 없잖아 라는 빌미를 만들어서 철군을 완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IS의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미군 수용소에서 한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거든. 이때 이제 포섭된 CIA 요원이라는 얘기가 더 많아. 그랬었지. 그 이야기가 있었죠. 네, 내부에 침입시킨 IS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내부에 침입시킨 인물이고 위에 수장들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미국 말을 듣는 일종의 그 스파이다, 이중 스파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IS는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체도 없어요. 폭격만 했거든. 희한하단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걸로 인해 갖고 미국도 시리아 사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손을 뗀다라고 하는 정치적 함의를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미 행정부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모든 사건의 범인은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대한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쇼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쇼를 하는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른바 이라크전을 설계했고 지금의 IS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그렇지. 미국의 숨은 정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네오콘 세력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러한 쇼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을 지배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렇게 불리우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오콘 때문에 네오콘과 트럼프 간의 일종의 의견 충돌 상하에서 IS에 대한 지속적인 주둔을 요구하는 네오콘들을 반란은 그러니까 그 반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금 쇼를 트럼프가 기획했다라는 걸 알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은 네오콘 하는데 볼튼이 네오콘이고 뭐 국방부나 뭐 어떤 그 군수 산업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다는데 도대체 네오콘은 뭐 하는 놈들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놈들인가 다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송 작가님. 네. 말씀을 신중히 하세요. 암살될 수 있어요. 설마? 우리 방송은 미국에서는 안 듣지 않을까? 아니, 한국엔 CIA가 없어? 그런가? 그러면 잠시 내가 수위를 조절할 동안 광고 내보내도록 합시다. 찜찜해지는데? 자,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요. 네. 아니, 확 쫄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상대가 네오콘이잖아요. 나라 하나 죽이는 거, 뭐 오사마 빈 라덴 하나 죽이는 거, 이슬람 지도자 하나 죽이는 거,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대기가 영 겁이 나네.
그럼 네오콘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집단이고, 좋아요, 좋아요. 네. 살살, 네, 살살 우리가 한번 학문적으로, 좋았어. 학문적으로 우리가 똥꼬 말고 학문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파헤쳐 봅시다. 유머가 이렇게 더럽니? 학문 말고 똥꼬? 자, 똥꼬적으로 얘기해봐요. 네. 자, 이게 이제 네오콘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신보수주의로 나와 있어요. 신보수주의. 네, 신보수주의로 나와 있는데, 딱 맞아. 딱 같은 계열이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네오콘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그 네오콘으로 주장되는 무리들이 처음에 이 미국 전계에 등장한 데가 70년대란 말이에요. 딱 그때부터 이제 네오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네오콘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 요 애들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대부분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유태인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네오콘이 처음에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연이나 지연 관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시작해 갖고 사위가 되고 뭐 형제가 되고 처남이 되고 뭐 이런 혈연 관계를 이어나가는 일종의 싱크탱크 그룹 같은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출신은 대부분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학자들이 네오콘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쉽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네오콘 중에 지금 가장 실세가 누구냐? 지금? 현재. 라는 중에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굴까요?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입니다. 네.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현재 네오콘의 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뿌리의 원류는 어떻게 보면 와스프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대를 이어서 쭉 내려져 왔지만 지금 계보로 따지면 김기춘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 소위 말하는 그룹 안에서 신보수주의자 중에서 일단 그렇죠. 백인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와스프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렇죠. 앵글로색슨 그쪽 계통이어야 되고. 유태계니까 앵글로색슨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케나지라 그래서 진짜 아랍 출신이 아니라 그냥 동유럽 쪽에 살다가 니네 유태인 할래 유럽인 할래 이렇게 유태인 학계라고 했던 아시케나지라고 보는 오케이. 동유럽 출신 유태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100% 그쪽은 아닐 수도 있어. 결국에는 이제 미국 보수 중에서도 가장 센 매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다 이민자들이라는 거죠. 트럼프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트럼프 아버지랑. 참 적법 없는 것들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네가 먼저 총 맞는다. 네. 그래서 이제 럼스펠드에 대해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많아. 대통령 후보로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1선에 물러나 있는 거고 그 이제 2선에 있는 사람 울포위츠라고 하는 사람이 2인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 실세예요. 그래서 이 실세가 사실상 지금 네오콘이 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입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울프위츠라고 하는 전 국방부 부장관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방부 부장관. 아직 박근혜도 만난 적 있고요. 예. 뭐 오바마의 어떤 그 수석 정책 담당이었다고, 군사 정책 담당이었다고 보면 되고 이라크전을 기획했고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간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원류적인 걸 찾아본다고 하면 그 1970년대에 그 헨리 잭슨이라고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어요. 민주계인 거야 얘네들은. 이 민주당 상원의원실에서 정책비서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기획해내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메카시 상원의원하고 같이 이 공산주의를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카시 열풍을 기획했던 인물이야. 그럼 이제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체제를 통해 갖고 미국 안의 정치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 그리고 그 정권을 잡은 인물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어중간한 중립 정책.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닉슨 같은 뭐
닉슨이나 그 당시 어중간한 그 중립전쟁이나 아니면 미국의 패권 포기서를 내밀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득세를 했고 그래서 가다피나 김정일 같은 애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핵을 만들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힘으로 깔아뭉개고 그런 명분을 걸지.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미군이 나가서 역할을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게 얘네들 주장인 거예요. 그 항상 그런 식이지. 포장은 그럴 듯해.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를 반공산주의 메카시즘 한번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하고는 냉전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이 이제 각 의원실을 장악하고 정보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뻥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당시 소련에 미국을 날라와서 직접 폭격할 수 있는 엄청난 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폭격기가 있다. 그리고 뭐 2,000발이 넘는 엄청난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노선을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걔들을 좋아하겠어요? 군수업체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걔들이 엄청나게 군수업체 로비를 받아갖고 그 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고 장관들이나 현직에 있는 군 관계자들을 매수해갖고 지금의 미국을 완전한 매파로 만드는 공작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놨던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다 가짜로 밝혀져요. 소련의 뭐 폭격기의 존재라든지 미사일의 숫자라든지 핵무기의 숫자 같은 것들이 다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요. 그 이후에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뭐 대량 살상 무기 또 그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을 때는 이 핵배낭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핵배낭을 수입해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전부 다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걸 사실인 양 믿게 해가지고 전쟁에 개입시키는 방법을 쭉 써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작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이 공작에 굉장히 능한 애들인 거예요. 통킹망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보면 다 알잖아. 사건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침략의 명분을 만들고 그래놓고 가서 수괴 누구를 죽였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폴포위츠란 인물이 지금의 실세인데 이게 럼스펠드는 장관을 하면서 앞에서 나타나 있는 이 간판이고 이 폴포위치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조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이건 때 이 국방부 소속으로 해갖고 처음에 백악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을 꼬셔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군비를 늘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시작한 게 스타워즈 계획인 거죠. 네. 엉뚱한 데로 솟는구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반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미국 우월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야. 그렇죠. 세계 경찰 국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최고야. 그런 미국 우월주의로만 보면 또 트럼프도 이 한면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런 군산 업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미 군산 세력들하고 없어서 돈을 버는 건 그런 거지만 얘네들의 목적을 뭐냐면 지구상의 공산주의를 없애고 아랍에 대한 권한을 낮춰가지고 이스라엘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로비를 통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비자금들을 엄청나게 이스라엘에다가 역으로 몰아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약간 이스라엘을 위한 그 종교주의적인 색채가 더 강한 집단이라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레이건 때 들어간 이 폴포위츠라는 인물은 그 이후로 부시한테 들어가서 이라크 전쟁을 기획하고 나중에 9.11을 일으켜갖고 다시 아들 부시를 전쟁에 끌어들이게 만들고 오바마 시절에는 IS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짓거리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 핵심적인 순회 과정에 럼스펠드, 이 폴포위츠 그 이외의 나머지 매파 인물들이 이 행정부와 국무부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으며 거기에 이제 기생하고 있는 군산 복합 그룹들의 엄청난 로비를 통해 갖고 의회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네오콘들이 너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 네오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나선 거고, 그래서 이제 나토하고의 뭐 우방하고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미군에 대한 지속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한 부분을 빼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네오콘들은 계속해서 뭐 의회를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 못 빼게끔 결의안을 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계속 언급한다든지 뭐 어떤 시리아라든지 어떤 뭐 예멘 지역 이런 데서의 군사 분쟁을 계속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역공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발을 못 빼게끔 하려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즉 이 네오콘이 잠잠해 있다가 클린턴 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공화당 애들 야당이었으니까 네. 잠잠해져 있다가 그다음에 부시 때 9.11이 나면서 이제 이들이 득세하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민주당이 클린턴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 때는 얘네들이 확 죽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비슷한 네. 게 대한민국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긴 이 세력들이 그 사이에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물론 이제 일본에 이제 돈을 받아온다는 썰이 있지만 네. 그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득세를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지나가는 뭐 이런 거는 좀 되게 유사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간판 바꿔가지고 사실은 극우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름은 뉴라이트고 이런 거죠. 그 뉴라이트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나 뭐 사회학계에서 법학계에서 이거를 떨치는 것처럼 미국 안에서는 이러한 군산복합체에 관련된 주요 그 학회들을 이 시오니스트들 이른바 이스라엘계 유태계 시오니스트 청년들과 그와 연결돼 있던 조직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나오는 군사적 정보나 분석이나 어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사실은 미국의 정보가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조작을 해가지고 CIA나 FBI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그걸 들이밀면서 전쟁을 나가게끔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짓거리들이 계속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군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게 되고요. 뭔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군수 산업체에 어떤 경기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느 나라든 치고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그 소모전을 벌여 가지고 이 회사들의 매상을 쭉쭉 올려줘 버리는 방식으로 국정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음모를 추가하면은 그냥 전쟁 일으켜주고 무기 엄청 팔아먹게 하고 거기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이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의 무기를 다 팔거든요. 씨발놈들. 나 진짜 그렇게 제일 열받아 씨발.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그 러시아제 무기하고 미국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지금 미국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잖아. 너도 F-35야 나도 F-35인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패트리어트가 F-35를 격추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는 못 쓰겠는데 러시아 거 사서 써야 되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막 팔아줘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무기 파는 거. 그걸로 돈을 챙겨서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스라엘도 좀 떼주고 미국의 의회나 행정부를 장악하는 데 쓰고 라는 방식으로 끌고 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진정을 시켜봅시다. 네. IS의 수계를 죽였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조롱을 하더만 아주 막 뭐 비굴한 모습으로 죽었다는다고 막 썰라썰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폭격을 해놓고 시체도 못 찾았는데 마지막 죽는 모습을 어떻게 이건 이승복이 죽을 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해서 칼 맞아 죽었다는 얘기인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줬냐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트럼프의 탄핵과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런 네오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네오콘의 최고 지도자 실세라고 불리는 폴포위치 같은 사람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부장관이었는데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세계은행 은행장입니다. 헐. 그러니까 금융으로 갈아탄 거예요. 야, 씨발. 네. 이게 이제 오바마 때 오바마 말년에 가가지고 세계은행장으로 취임을 해버려요.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네오콘이 활약할 장소는 군수 산업이 위주가 아니라 금융 사업이구나. 뭐 결국은 이권이다 이런 얘기죠. 세계 금융이 앞으로 네오콘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줄기차게 패권 회수와 군사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네오콘들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볼턴 같은 사람도 내쫓고 매티스 같은 사람도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걔들은 나가갖고 지랄지랄 욕을 하지만 원래 그 애들한테 돈을 대주던 군수산업체는 이젠 트럼프랑 다이렉트로 붙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직거래 시켜줬거든. 야, 그동안 이 니네들이 이 적대적인 관계로만 이걸 이끌고 가면 봐라, 이스라엘한테만 팔지 이라크나 이란한테 무기를 못 팔잖아. 근데 나한테 맡겨주면 나 봐, 바로 그 사우디한테 전투기 100대를 판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카타르한테 100대를 또 팔 거야. 그러면 터키가 또 100대를 산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 10대쯤은 시리아로 넘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시리아도 부품 사다 쓰고 밀거래 통해 갖고 우리 쓰는 거야. 그러면 중동에 떠 있는 모든 비행기는 다 미제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세일즈 외교를 대신해 준 거야. 정말 얍삽한 놈들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전쟁에 반대하는 그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죽어도 좋자. 우리 돈만 벌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은 죽음의 상인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군이 이 무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미국 국방비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사갖고 그냥 돌리고 있으면 무기가 추가 구매가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나가서 어디서 싸우고 격추도 좀 되고 달아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미사일도 빵빵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군인들이 아무래도 죽잖아. 그리고 그 미국인들이 외국으로 파병 나가게 되면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야. 트럼프는 그런 비용 내기 싫다는 거지. 내가 그냥 사우디 애들한테 니들이 직접 사서 써. 니들이 직접 쏴봐라고 이걸 맡길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략 포인트를 바꿔주니까 더 좋은 거야 얘들은. 그래서 네오콘 애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트럼프의 저 전략은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 금융으로 미국 경제를 흔들어 보자. 세계은행을 통해 가지고 라고 작전을 바꾸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2기의 목적은 이제 세계 금융권과 거대 월가의 자본을 쥐고 있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네오콘의 연결고리 세력들을 색출해서 그 힘을 막아버리는 데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 이분 훌륭하신데? 아니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쓰겠어. 트럼프가 그런 머리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제 끊임없이 얘들하고 싸우던 이제 일종의 싱크탱크가 있죠. 반대쪽 싱크탱크. 얘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유태인이야. 이른바 키신저를 비롯한 우파 유태인들이지. 근데 얘들은 시오니즘파가 아니야. 그냥 영국계 유태인으로서 그냥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 영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충분하게 이간질만 해놓고 분할만 해 있는 상태에서 분할 통치를 하는 게 맞다. 이거 미국이 직접 다 하는 거는 너무 비용에 손해고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린다라는 이상주의를 갖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패권 포기책을 하는 애들이. 걔들이 키신저가 이미 50년 전에 지금 윌슨하고 그 정책을 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해오던 정책을 50년 만에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애들이 록펠러 재단인 거고, 이 록펠러 재단의 가장 큰 수입원이 석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산유국으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그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세일가스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전부 다 석유 사업이 메인으로 돼 있는 거고,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그동안 SOC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돈들을 이 임기 초반에 이 대륙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세일가스 송유관 사업에다 다 쏟아 부었거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따져놓고 보면 네오콘파와
록펠러 가문하고의 일종의 정치적인 경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차전을 트럼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이 벌어질 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인 거고 아하. 지금 국제금융시장 안에 영국계 자금들이나 유태계 자금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양털깎기를 해먹었어요. 대표적인 게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정급 펀드 자본들인 거지. 얘가 이제 결국 네오콘인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소속이. 그러면 이런 애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끔 지금 나가 있는 달러의 위세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달러가 나가 있으면 나가일수록 그 나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니까 미군 빼듯이 전 세계에 달러 빼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빼버리면 달러를 대신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할래? 라고 했을 때 그럼 중국이 내가 해볼까? 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그렇게 거죠.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미중 간의 금융 전쟁은 사실은 미중 간의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른바 시오니즘계 네오콘의 금융 자금 권력을 중국을 이용해서 빼앗고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 또는 그 유럽에서 통용되는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하고 미국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시진핑과 트럼프 계열이 나눠 갖자라고 하는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 어느 쪽에 손을 들 거냐, 누가 이길 거냐를 편듦에 따라서 그 나라 안에 뭐라 그럴까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정말 메뚜기 널뛰듯이 이쪽 저쪽으로 막 튀어다닐 수 있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 이걸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달러하고 달러의 보유고도 잘 조절해야 되지만 어느 시기에 이거를 완벽하게 손절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세계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무기를 팔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세계는 무기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전쟁인데, 그러니까 그 네오콘이 그 무기에 의한 뭐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수괴들인데 이놈들이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자기 업종을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참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IT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이 AI라든지 얘네들은 그게 좀 상당히 늦네 일단. 아니죠. 유태계는 이제 전통적으로 돈 장사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에 관한 한 이 돈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얘네들은 성서 이전의 시기부터 그러니까 문명이 처음 생겼다고 하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요즘 메소포타미아 막 이제 수메르 문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왕과 제사장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해주던 애들이 유태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이 나중에 일종의 이제 금융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무한대로 백지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을 돌려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부를 독식해온 지가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기법에 워낙 능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동안 이 기법을 통해서 너무 많은 나라들을 털어먹은 거예요. 유럽을 이미 1차 대전 전에 한번 싹 쓸어먹었죠. 지금 뭐 나폴레옹이나 그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것도 그 당시 유태계 자본들이 국부를 전부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달러를 통한 기득권 통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베껴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야. 또 베껴먹을 상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상이 중국 그리고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서남아시아와 중동에 있는 이 자본들을 노리고 그쪽으로 이제 경제 전쟁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어차피 일어난다. 이제 앞으로 총칼 튀기고 뭐 미사일 쏘는 저는 국지전에서 멈추지 절대 이게 확장되지가 않아요. 예멘하고 사우디
같이 둘이서 실컷 싸우더라도 거기서 둘이서 그 맞짱 뜨고 적당한 사이 코피 나고 해결을 하지 이제 옛날처럼 미국이나 러시아가 대신 싸워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경제는 이게 입장이 다르거든요. 아, 진짜 경제 전쟁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 경제 파트너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한 방의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10년이죠. 2012년 이후에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 세 지도자들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고 그들에 의한 금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장기 집권 체제 이번에 무난히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금융 세력들을 잡아 조지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의 예비 단계가 뭐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 실물 금이 사라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금 시장 안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 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들 중에 실물이 거의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엄청난 금들 약 7천 톤에 달하는 엄청난 금들이 세계은행 잔고에서 다 없어졌는데 어느 나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매입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짜였어. 네. 금괴는 문 대통령이 다 갖고 있다. 문 대통령 갖고 있는 150톤, 내가 한 50톤 얹어서 200톤 해봐야 그 요즘 시세로 4조도 안 해. 그 돈 갖고 뭐에 쓰나 4조 가지고. 단위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150만 톤 뭐 이런 거. 내가 꼭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상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고란 총 금이 17만 톤이야. 아, 그렇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이거를 다 현금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가 한 4경 원이 채 못 미쳐요. 근데 세계 경제의 규모는 이미 전체가 100경 원이 넘어서 있거든. 문 대통령 아니었구나. 문 대통령 아니에요. 사죄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금 있어봐야 이 바이오로직스 주식 전체 총액만큼도 안 돼. 삼바만큼도 안 돼. 150톤이라 그러지 않았어? 150톤. 200톤이란 말도 있었지. 150톤이면은 지금 그 15톤 트럭 10대 되잖아. 금이 불량이. 그래 봤잖아니까. 그거 그래? 얼마 안 해요 돈. 그 골드 하나에 한 5천만 원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다 합쳤고 그게 대략 얼마나 나오는데? 아니 150톤 해봐야 부피로 따지면 얼마 안 돼. 부피로 따지면 무게니까. 예, 무게니까. 무게가 아니구나. 부피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 트럭에다 실는 거는 우리가 흙 같은 거 담을 때 얘기지. 트럭 적재함 정도 용량이면 150톤이 아니라 250톤 이상도 실리죠. 금은 무거운 금속에 속해요. 제일 무거운 금속. 실제로 이렇게 금 감별사들이 딱 만져보고만 봐도 무게만 보고도 이 금이 아닌데 금방 알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러한 금이 실물 경제에서 사라졌다는 거는 조만간 금융시장 안에서 화폐 시장 안에서 엄청난 변혁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1월 달 이후에 이제 중국이 바라는 국가 발행 디지털 코인. 이 디지털 코인을 이미 6월 달에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 가지고 공통으로 그 양국 간의 소비 거래에서 쓰기로 했다는 얘기는 사실 화폐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돈을 합치기로 했다. 경제권을 합치기로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화폐가 발행되고 페이팔하고 같이 엮여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또는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미국 달러가 가지는 위상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국제 시장, 투자 시장, 금융 시장에 개입해 있었던 지금의 팽창돼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찍어져서 빚으로 날아가 있었던 자금들은 전부 다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의 금융그룹 네오콘 금융그룹의 몰락이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잘 말하면 역사적 위인도 되겠다. 록펠러가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50년, 5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40몇 년 네오콘의 전 세계 지배를 종식시키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을 이제 주변국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중소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게 만든. 서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아니요, 본인보다는 본인 뒤에 있는 싱크탱크가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 트럼프의 영향을 줬고 트럼프의 정치에 관여를 해왔던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일촉즉발이지만 안에서는 항상 절묘한 순간에 합의가 잘 되는 게 이 트럼프한테 영향을 줬던 록펠러 가문이 이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미국의 재벌 가문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록펠러 가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정치 원로나 뭐 어떤 문학의 원로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그 원류는 록펠러로 합쳐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여러 가지 이제 증례들이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방송 재밌네. 트럼프가 생각보다 의외로 좋은 점이 많아. 정말 이제 트럼프는 시키면 시킨 대로 굉장히 잘하는 연기자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서 니네 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정 한번 떼고 와 그러니까 가서 막 손잡고 인상 쓰고 욕하고 뭐 별짓을 다 해갖고 그 굳건했던 EU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 방에 작살내버리잖아요. 2년 만에. 그러니까 EU가 스스로 독립하게끔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자유이민 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국시로 알고 있는 많은 미국의 선량한 시민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이민자는 나쁜 거다. 자유는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미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이민자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당이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홀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정치인 내지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광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어쨌건 본인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게 리얼리티 쇼의 연장이잖아 지금. 그렇죠. 딱 그 쇼에 좀 다른 배역을 하고 있는 거야. 정치적인 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되고 나서 뜻하지 않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이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린 거고, 이제 트럼프를 믿고 끊임없이 이 구애를 하다가 돈은 돈대로 주고 몸은 몸대로 망친 게 일본인 거고, 그 차이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그게 이제 트럼프가 뜻하지 않게 뒷걸음질 치면서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잘 해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네. 아주 재밌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쿨했어. 그게 쿨하지 마. 아씨. 자,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찌라시 종류 이야기 149번째 14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에서 무사귀환 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간다고 자랑질은 진짜. 끝.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지난주에 갔었어? 함께 이기는 거야. 집회 갔다가 바로 집에 가네. 사고니까 어떤데? 어쨌건 바로 가버렸어? 아니, 보다가 자기 연단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보다가 12시 넘어서 안 되겠다 싶더라. 나중에 찾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